Manners maketh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007 시리즈 이후 최고의 스파이물로 평가받는 킹스맨. 화려한 카메라 무빙에 담긴 액션과 위트 넘치는 대사도 볼거리지만 그 사이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영국의 역사와 문화도 눈여겨볼 대목이죠. 특히 킹스맨 주역들의 코드네임엔 중세 유럽 문학의 핵심이자 영국 문화의 상징인 아서왕 신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 속 인물들의 이름을 차용했다는 것만으로도 킹스맨에 담긴 영국적 자부심이 느껴지죠. 과연 킹스맨 속 캐릭터에게 부여된 코드네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엔 1편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를 통해 킹스맨 코드네임과 아서왕 신화의 연결고리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맨을 이끄는 아서는 이름 그대로 아서왕에서 따온 코드네임입니다. 신화 속 아서왕은 5세기 고대 브리튼을 이끌던 왕으로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영국과 북유럽 등지를 정벌하며 대제국을 건설한 인물이죠. 중세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사도 정신의 원천으로 칭송받는 위인이기도 합니다. 아서왕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원탁의 기사입니다. 아서왕 이야기의 배경인 중세는 엄격한 계급제도를 강조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위계를 상징하는 게 바로 식탁이었죠. 상석에 최고 권위자가 앉고 나머지 자리는 계급의 고하에 따라 차례대로 앉는 식이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아서왕은 이런 위계를 싫어한 나머지 신하들과 앉는 식탁을 원형 식탁으로 바꾸게 됩니다. 상석 개념을 없애고 식탁 위에선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갖게 하겠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영화 속 킹스맨 회의장에 등장하는 식탁은 상석이 존재하는 전통적인 식탁입니다. 아서는 상석에서 다른 요원들의 임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특히 마이클 케인이 연기한 아서는 다른 요원들과 정서적인 마찰을 빚는 인물입니다. 아집과 독선으로 무장한 채 부하 요원과 대립의 날을 세우는 모습은 신화 속 아서왕의 인자한 리더십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그는 유독 킹스맨의 자격으로 귀족 혈통을 강조하는데 정작 킹스맨 창설 과정을 그려낸 3편에선 출신과 무관하게 실력을 토대로 요원을 선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직의 수장이 시대에 역행하는 인물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그가 악당 발렌타인 편에선 배신자로 드러나며 죽음을 맞이하는 건 킹스맨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리더를 제거하면서 조직을 수호하는 자정작용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전술을 선보이며 조직 최고의 지략가로 등장하는 멀리는 아서왕 신화 속에서 전설적인 마법사이자 현자로 아서왕을 보필하는 인물입니다. 아서왕이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를 뽑아 왕족의 혈통을 증명하고 원탁의 기사를 모아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 모두 멀린의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킹스맨 조직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장하는 멀린의 역할과 상당히 부합하는 대목입니다. 신화 속 멀린은 인간과 악마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지만 웨일스 지방에 뿌리를 둔 인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가 예언한 빨간 용이 웨일스 국기에도 그려져 있고 실제 웨일스인들이 아서왕 신화에서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인지 매튜 본 감독은 멀린 역을 연기한 마크 스트롱에게 웨일스 지방 발음으로 연기를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워낙 어려웠는지 결국 스코틀랜드 지방 발음으로 바꿔서 연기를 했다고 하죠. 록시의 코드네임인 랜슬롯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영주 반왕의 아들로 출중한 전투 실력을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아서왕 신화가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창조된 캐릭터인데 아서왕의 조카인 가웨인과 함께 가장 뛰어난 기사 중에 한 명으로 회자되곤 합니다. 최고의 실력자라는 설정에 걸맞게 영화 속에서도 록시는 킹스맨 선발전에서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하죠. 록시는 록산느의 애칭이기도 한데 록산느라는 이름이 영국은 물론 프랑스에서도 많이 쓰이는 이름이라는 걸 생각하면 두 문화권의 접점에서 파생된 캐릭터라는 사실에 더 큰 신빙성을 갖게 되죠. 록시의 스승으로 잠깐 등장하는 퍼시벌 역시 아서왕 신화에 등장하는 원탁의 기사 중 한 명입니다. 왕족 혹은 귀족 출신으로 묘사되는 그는 성배를 찾는 여정에 참여하는 기사 중 핵심으로 그려지는데
훗날 갤러헤드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며 비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1편에선 킹스맨 선발 과정에서 잠깐 모습을 비치는 것으로 그치는데 3편인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에선 영국 국왕인 조지 5세의 코드네임으로 밝혀지며 킹스맨 조직 내에서 상당한 비중이 있는 요원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해리와 엑시의 공통 코드네임인 갤러헤드는 아서왕 신화에서 랜슬롯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완벽한 기사라는 별명답게 성배를 탐색하는 성스러운 기사로 묘사되기도 하죠. 그는 아서왕 신화의 기독교 문화가 결합되며 생겨난 캐릭터로 완전 무결한 성품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그의 서사엔 원탁의 기사와 연결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서왕 신화 속에서 원탁의 13번째 자리는 늘 비어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13을 불길한 숫자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기독교 서사 속 최후의 만찬에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엔 예수와 12제자가 함께할 예정이었는데 하필 배신자 가룟 유다가 마지막으로 참여한 13번째 손님이었죠. 이 때문에 13이란 숫자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조화를 깨는 재앙의 징조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서왕의 원탁 13번째 자리 역시 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어느 날 이 13번째 자리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글귀가 나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서왕은 강가에 떠내려온 바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바위엔 칼이 하나 꽂혀 있었는데 그 밑엔 오직 최고의 기사만이 나를 뽑을 수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수많은 원탁의 기사들이 시도했지만 칼은 뽑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청년이 아서왕 앞에 나타나 보란듯이 그 칼을 뽑아내며 최고의 기사임을 증명하고 원탁의 13번째 자리의 주인공이 됐죠. 그의 이름이 바로 갤러헤드입니다. 유다의 죄를 씻을 만큼 훌륭한 인품을 지녔고 성스러운 권위를 지닌 기사인 갤러헤드는 영화 속 해리와 엑시의 모습과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지속되는 고난을 이겨내고 킹스맨을 수호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과정 자체가 갤러헤드가 완벽한 기사로 성장하는 과정과 유사하죠. 이처럼 킹스맨의 코드네임은 아서왕 신화에서 각 캐릭터의 성격과 역할에 부합하는 이름을 차용해 영국이 추구하는 정의와 기사도 정신을 구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suit is a modern gentleman's armor. The Kingsman agents are the new knights. 해리의 말처럼 킹스맨은 이기적인 탐욕에 잠식된 현대사회에 필요한 기사도 정신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기사도 서사에 효시라 할 수 있는 아서왕 신화의 뿌리를 내린 이유도 이 대사 하나에 가득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07의 뒤를 잇는 가장 영국적인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작자 폴 커비의 바람처럼 킹스맨이 007의 유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작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